반갑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풀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0일강에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을 정의하고 그 해를 구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해를 구하는 과정이 상당히 번거로웠고 또한 미지수 xy가 자연수일 때만 일일이 대입을 통해서 각각의 일자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또 공통으로 들어있는 공통해를 찾아서 연립방정식을 풀었습니다. 이번 시간엔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연립 일자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교과서 개념 열기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에서는 1차 방정식 1, 2를 변끼리 더하고 그 결과에서 없어진 미지수가 무엇인지 말해보라 했고요. 두 번째는 1, 2를 변끼리 빼고 그 결과에서 없어진 미지수가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먼저 1번 방정식과 2번 방정식을 변끼리 더해볼까요? 등식의 성질에 의하여 두 방정식을 변끼리 더해도 등호는 성립합니다. 즉, 이 새롭게 얻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xy와 1번 방정식과 2번 방정식을 만족하는 xy는 같겠지요. 이때 한 문자 y가 없어지고 문자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어서 x는 5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x는 5를 방정식 1에 대입하면 5 더하기 y는 7로 y는 2가 얻어집니다. 물론 이때 x는 5를 방정식 2에 대입하여도 5 빼기 y는 3이 되고 y는 2로 동일한 y값이 얻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1차 방정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한 미지수를 없애는 것을 소거한다라고 하고요. 두 방정식의 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한 미지수를 소거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가감법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방정식 1, 2를 변끼리 빼고 그 과정에서 없어진 미지수가 무엇인지 발견해보고 또 해도 구해볼까요? 두 방정식을 변끼리 빼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역시 등호가 성립하고 이번엔 문자 x가 없어지네요. 따라서 2y는 4, 즉 y는 2가 되고요. 2를 방정식 1에 대입하면 x 더하기 2는 7로 x는 5가 얻어집니다. 변끼리 더했을 때와 동일한 xy 값이 얻어졌지요. 변끼리 더하거나 빼는 계산을 이렇게 세로로 표현해서 계산하는 것도 간편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개념 열기에 주어진 연립방정식은 앞 강인 11강에서 살펴보았던 연립방정식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xy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어졌지요. 사실상 x 더하기 y는 7이라는 이 일체방정식을 만족하는 xy 값이 자연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1,6, 2,5, 3,4, 4,3, 5,2, 6,1과 같은 자연수 해들도 존재하지만 7일 때 0, 8일 때 마이너스 1, 9일 때 마이너스 2 이런 끝도 없는 많은 xy 값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자연수라는 조건을 줌으로써 제한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해를 구했던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xy가 자연수라는 조건 하에서 이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 각각의 1차 방정식을 풀고 공통으로 들어있는 공통해를 찾아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 문제에서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 즉 xy가 자연수라는 조건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대입을 통해서 xy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식 자체를 이용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각 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한 미지수를 없애서 한 문제에 관한 1차 방정식을 풀므로써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이 가감법은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이 이해가 되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감법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우리는 두 1차 방정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어서 한 미지수를 없앤 후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계획이지요.
따라서 어떤 문자를 없앨지, 즉 소거할지를 먼저 살펴본 후에 풀이를 시작해야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는 문자 x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으므로 x를 소거해야겠네요. 문자 x를 소거하기 위해서 x의 개수가 절대값은 같고 부가 다르므로 1번식과 2번식을 더하면 이렇게 세로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자 x는 없어지고 4y는 2 더하기 6에서 8, 즉 y는 2가 얻어집니다. 이제 y를 1번식이나 2번식 중 간편한 식에 대입하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1번식에 대입하겠습니다. y 대신에 2를 넣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2가 되고 양변에 2를 빼주면 마이너스 x는 0, 즉 x는 0입니다. 즉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 x는 0일 때 y는 2입니다. 이제 2번 연립방정식을 풀어봅시다. 이번에는 어떤 문자를 소거하는 것이 간편할까요? y의 개수가 마이너스 2로 같으므로 두 방정식을 변끼리 서로 빼주면 y가 소거되겠지요. 역시 이렇게 세로로 표현해서 서로 변끼리 빼주면 x에서 3x를 빼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마이너스 2y끼리는 서로 없어지고 마이너스 2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8입니다. 따라서 x는 4이네요. 이제 x는 4를 두 식 중 간편한 식 1에 대입하면 4-2y는 마이너스 2, 4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6이 되고 따라서 y는 3입니다. 따라서 2번 연립방정식의 해는 x가 4일 때 y는 3이네요. 다음 예제 2번의 연립방정식도 가간법을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연립방정식을 더하거나 빼서는 문자들이 소거되지가 않지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두 1차 방정식의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x의 개수 또는 y의 개수의 절대값이 서로 같도록 만들어준 후 한 문자를 소거하고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 해볼까요? 우리는 문자 x를 없애봅시다. 두 식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x의 개수의 절대값을 갖게 해주는 것이므로 2와 3의 최소 공배수 6이 되도록 해주면 되겠네요. 즉 1번 식에는 3을 곱하고 2번 식에는 2를 곱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도 같으므로 두 곱한 식을 빼줘야 되지요. 1번 방정식의 각 변에 3을 곱하면 6x 더하기 15y는 33이 되고 2번 방정식의 각 변에 역시 2를 곱하면 6x-4y는 14가 됩니다. 이제 두 식의 각 변끼리 빼주면 x는 없어지고 15에서 빼기 마이너스 4y이므로 19y, 그 다음 33에서 14를 빼면 19입니다. 즉 y는 1이네요. 이제 y는 1을 두 방정식 중 간편한 식에 대입하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2번 식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3x-2는 7,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3x는 9가 되고 x는 3입니다. 따라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3일 때 y는 1이네요. 이때 이 해를 우리 연립방정식 나타내는 기호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이번에는 문자 y를 소거해서도 한번 풀어볼까요? 5와 2의 최소 공배수인 10으로 서로 같도록 해주면 되므로 1번 식에는 2를 곱하고 2번 식에는 5를 곱한 후 부호가 다르므로 두 식을 더하면 y가 소거되겠습니다. 1번 방정식 각 변에 2를 곱하면 4x 더하기 10y 더하기 22가 되고 2번 방정식에 5를 곱하면 15x-10y는 35가 되지요. 각 변끼리 더하면
4x 더하기 15x는 19x, y 길이는 없어지고 22와 35를 더해서 57이 되네요. 따라서 각 변을 19로 나누어주면 x는 3입니다. 이제 x는 3을 두 방정식 중 간편한식에 대입하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1번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3 더하기 5y는 11이 되고 5y는 5, 즉 y는 1이네요. 따라서 연립방정식에는 x는 3일 때 y는 1입니다. 어때요? 풀이 1과 풀이 2의 해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가감법의 방법을 정리해 보면 두 1차 방정식의 x의 개수나 y 개수의 절대값이 같은 경우는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한 문자를 소거한 후 풀어주고 그렇지만 두 1차 방정식의 x의 개수와 y 개수의 절대값이 다른 경우에는 더하거나 빼도 미지수가 없어지지 않죠. 이와 같은 경우는 두 1차 방정식의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x의 개수나 y 개수의 절대값이 같도록 만들어준 후에 소거하고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네 문제나 있네요. 여기서 선생님은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보통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각 방정식을 1번식, 2번식이라 하고 문자 x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4와 3의 최소 공배수인 12로 맞춰주면 되므로 1번식에는 3을 곱하고 2번식에는 4를 곱하면 되지요. 그런데 개수의 부호가 다르므로 두 식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1번식에 3을 곱하면 12x 더하기 15y는 마이너스 39가 되지요. 또 2번식에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2x 더하기 28y는 마이너스 4가 되어서 각 변끼리 더해주면 x는 소거되고 15y 더하기 28y는 43y, 마이너스 39에서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마이너스 43이 됩니다. 따라서 양변을 43으로 나누어 줘서 y는 마이너스 1이네요. 이제 마이너스 1을 두 식 중 간편한 식, 선생님은 1번을 택하겠습니다. 1에 대입하면 4x-5는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5를 이항하면 4x는 마이너스 8이 되고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즉 연립방정식의 해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네요. 또 어떤 친구는 문자 y를 소거하고 싶은 친구도 있겠지요. 문자 y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5와 7의 최소 공배수인 35로 서로 개수를 맞춰주면 되므로 1번식에는 7을 곱하고 2번식에는 5를 곱해서 부호가 같으므로 각 식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즉 1번식에 7을 곱하면 28x 더하기 35y는 마이너스 91이 되고 2번식에 5를 곱하면 마이너스 15x 더하기 35y는 마이너스 5가 되지요. 따라서 각 변끼리 빼주면 28x에서 마이너스이므로 플러스 15x를 해주면 43x, y는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91에서 마이너스 5이므로 플러스 5를 하면 마이너스 86이 되어서 각 변을 43으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이제 x는 마이너스 2를 간편한식 1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5y는 마이너스 13이 되어서 마이너스 8을 이 우변으로 이항해서 5y는 마이너스 5, 즉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연립방정식의 해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어때요? 풀이 1과 풀이 2의 해가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x를 소거하든 y를 소거하든 본인에게 편리한 식을 선택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풀이 첫 번째 방법인 가감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잘 이해되었지요? 잘 모르겠거나 부분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친구들은 처음부터 한 번 또는 두 번 다시 듣는 노력을 해 주길 바랍니다. 학습을 마친 친구들은 과제를 확인하고 노트에 정리해 주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